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그 과학탐구 실험 중에서 이 관찰하는 방법 중에서 바로 이제 대조 실험이라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대조 실험이라는 게 좀 중요하기도 한데 말 그대로 대조하는 실험이에요. 자, 지금 영상에 보는 선생님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여러 지금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사람이 잘생겼다고 생각할 것이고, 나 이런 스타일 정말 싫어. 그러면,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즉, 우리가 이과 공부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 대조를 할 때는 항상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조 실험할 때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기준이 되겠고요. 자,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자, 선생님 키가 큽니까? 적습니까? 이것도 말할 수가 없죠. 왜? 기준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대조 실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조 실험. 자, 대조 실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바로 이제 기준값이라고 봅니다. 기준값.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바로 이제 어떤 것을 비교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이제 대조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조군. 기준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대조군에 대해서 어떤 것을 비교하는 어떤 실험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이것을 우리는 실험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대조군을 기준값, 그 다음에 이제 실험군은 처리값이라고 하는데 이 처리라는 것은 뭐를 처리를 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알아볼 때 요인들을 변화를 시켜줍니다. 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인. 글쎄요, 왜 이러니? 자, 변인 중에서 바로 이제 조작 변인. 조작 변인은 어떤 실험 시에 달리 해주는 것을 우리는 조작 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실험을 해서 어떤 결과값들이 나올 거 아니야. 자, 이것을 우리는 종속 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속 변인. 결과값. 그러면 우리가 다른 영향에서도 영향을 받겠죠. 자, 이런 영향을 바로 우리는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일정하게 해준다는 소리야. 통제 변이는 일정하게 해줍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대조 실험할 때 어떤 것이 조작 변인이고 어떤 것이 종속 변인, 어떤 것이 통제 변인인지는 여러분들이 거기 문제마다 아니면 상황 설정마다 여러분들이 찾아낼 줄 알아셔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시험관이 이렇게 있어요. 자, 시험관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관의 크기를 내가 갖게 했습니다. 자, 갖게 했다는 소리는 바로 크기도 갖게 했다. 동일하게 했다. 이거는 내가 뭐를 갖다 시킨 겁니까? 통제를 시킨 거죠. 통제를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온도도, 상황 설정 온도도 갖게 해줬죠. 이것도 바로 이제 내가 통제를 시켜준 건데, 자, 여기다가 물을 갖다가 채워 놓습니다. 물을 쫙 이렇게 채워 놓고 물의 양도 어떻게 되겠어? 물의 양도 동일하게 만들어 놨겠죠, 내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랄까, 과자 파란 노란색으로 할까? 완전 노란색. 이 과자를 갖다 여기다 넣습니다. 과자. 바로 과자야, 과자. 맛있는 과자. 그 다음에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이게 입술이야, 입술. 입술에다 침을 갖다 이렇게 뚝뚝 떨어뜨립니다. 아이고. 피를 토하는 것 같네. 침을 갖다가 뚝 떨어뜨렸어.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거를 이제 가열을 갖다 합니다. 가열을 하고. 자, 그러면 봐봐. 침을 떨어뜨렸어. 지금 여기에서 이 두 실험을 비교를 했을 때 다른 게 바로 뭐죠? 한쪽은 가열을 하고요. 한쪽은 가열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게 바로 이제 이 대조 실험에서의 바로 이제 조작하는 형태, 조작변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실험은 정리를 하자면 이 불의 온도에 따라서 자 이게 온도를 갖다가 완전히 높여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냐 이것을 갖다 보는 건데요. 그러면 이것의 차이가 있을 거냐 차이. 이 차이가 바로 해당하는 게 종속변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 해보게 되면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를 갖다 그래프로 갖다 그릴 때 보통 X축이랑 Y축으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X축에서는 조작변을 갖다가 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축에서는 종속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막 이게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는 뭐야? 조작변인에 대해서 종속변인이 비례관계다. 그러면 여기에 써있지 않은 것들은 다 바로 통제변인 된 겁니다. 통제변인.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실험을 했을 때 조작변인, 통제변인 이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갖다 하고요. 자, 이것을 갖다 이제 문제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자, 하나는 지금 이제 이건 탄저균 실험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5마리의 건강한 양을 갖다가 넣습니다. 둘 다 건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백신을 주사를 갖다가 했고요. 하나는 백신을 주사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달라진 것은 뭐가 되죠? 백신이라고 볼 수 있죠. 백신의 주사. 다르니까 이게 바로 백신이 바로 뭐다? 조작변인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탄저균을 갖다 주사해가지고 딱 했더니 얘네들은 모두 사망을 했는데 얘가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백신이 성능이 아주 좋아. 그래서 이 백신이 바로 이제 이 탄저균을 예방을 했다. 치료를 했다. 일어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변인 통제. 자, 조작 변이는 바로 뭐가 됩니까? 백신 접종의 유무. 유무라는 것은 접종을 하고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통제 변이는 양의 건강 상태라든지 나머지 뭐 건강 온도, 환경 뭐 이런 것은 나머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통제를 한 다음에 해야지. 우리가 특별히 이 백신에 대한 영향만 알 수가 있잖아. 그 다음에 종속변이. 종속변이는 자, 주사 후에 양의 건강 상태. 자, 결과값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종속변인이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갖다 했고요. 자, 이렇게 생물을 지금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생물의 가장 기본 요소가 바로 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세포죠. 세포, 셀. 그래서 세포의 종류에 보게 되면 선생님같이 이제 동물인 동물세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식물인 식물세포가 있겠죠. 그래서 요 조금 있다가 바로 이제 동물이랑 식물세포의 이 구조를 좀 잘 보고요. 선생님이 각각 설명을 해줄 테니까 요 그림은 시험을 만약에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아니면 일반인이라면 바로 이제 이것을 꼭 암기를 좀 해놓으십시오. 어디에 어떤 그림이 있고 이게 무엇인지 기관이. 자, 봅시다. 자, 세포. 자, 세포 중에서 샥 보면요. 자, 첫 번째 보면 동물세포가 나옵니다. 동물세포. 자, 동물세포가 나오는데요. 자, 동물세포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이제 핵이죠. 핵. 자, 핵이 하는 역할은 바로 이제 이 세포를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전자도 들어가 있고 핵심 타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 타워. 핵심 타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빨간색으로 하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게 되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 미토콘드리아라고 볼 수가 있죠.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는 이 세포, 동물세포라는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이 에너지 공급원이야. 에너지 공급원. 에너지 공급원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참고로 보면 소포체는 소포체랑 이 중심력 같은 경우는 분비기관을 갖다 나타내는데 특히 소포체는 이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달. 글씨가 잘 안 써지냐. 전달하는 역할. 그래서 이제 이 분비물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바로 이제 소포체가 하고요. 골지체에서는 완전히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소좀이랑 리보좀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효소가 작용을 하는 거야. 효소가. 효소.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십시오. 효소. 효소니까 시읒. 아유, 모르겠다. 효소가 작용하는 게 리소좀. 그래서 이제 영양분들 같은 거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낼 때 효소를 작용해야 필요하다. 그러면 리소좀이 작용을 하고요. 얘네들 리보솜은 이 유전에 관련돼 가지고 작용하는 게 바로 이제 리보솜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여기서 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위치 기억해 두시고 모양. 네, 소포체, 골지체 이것은 교육 과정에서 생물2나 일반 생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소포체나 골지체. 이렇게 외우십시오. 소포체는 집별 아저씨들이 어떻게 돼? 소포를 전달하죠. 그래서 이거 전달한다. 썰렁하지 마.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세포로 넘어가겠습니다. 식물세포. 짠. 자, 식물세포. 자, 식물세포는 좀 약간 좀 다른 게 있는데, 자, 먼저 한번 봅시다. 요게 다르죠. 요게 새로운 게 요게 등장을 합니다. 자, 동물세포 없었던 거. 자, 다른 그림 찾기 똑같은데, 그 전에를 갖다 여러분들이 넘겨보시던가요? 자, 세포벽이 있습니다. 자,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식물세포를 관찰을 했을 때는 일정한 모양이 나온다. 자, 관찰을 했을 때는 일정한 모양이 나옵니다. 일정한 모양이 나온다. 그 다음에 요거 세 개도 또 중요한데, 자, 엽록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액포. 그 다음에 세포벽. 자, 요거 세 개. 자, 별표 놓으시고요. 액포, 엽록체, 세포벽은 유일하게 자, 식물세포에서만 관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세포에서 유일하게 발견될 수 있는 거, 엽록체, 세포벽, 액포. 자, 엽록체는 하는 역할이 이제 광합성을 하는 거죠. 광합성. 자, 광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볼 때 이제 동화작용이라고 하는데, 동화작용.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이용을 해서 광합성, 빛을 활용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광합성은 뭐가 있어야 된다? 엽록체가 있어야 됩니다. 왜? 엽록체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화창한 봄날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광합성하러 햇빛 쪽으로 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사람은 동물이니까 엽록체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엽록체에 광합성이 있어야 됩니다. 광합성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액포가 있는데요. 액포. 액포라는 것은 이 분비물이 세포에서는 식물세포에서는 여기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저장이 되는 것을 이제 액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물세포를 갖다 관찰을 할 때 이 액포의 사이즈, 이 크기를 보게 되면요. 이게 새로 생성된 세포인지 아니면 좀 늙은 세포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늙은 세포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액포 양이 커지겠죠. 크기가. 그래서 액포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똑같습니다. 자, 핵 있고요. 소포체 있고, 리보솜 있고,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 하는 역할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토콘드리아 하는 역할? 에너지 공급.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갖다 할 텐데요. 자, 탐구 과정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탐구 과정. 자, 탐구 과정 맨 처음에 문제 인식, 그 다음에 가설 설정, 그 다음에 탐구 설계 및 수행, 그 다음에 자료 해석, 그 다음에 결과 도출. 그래서 가설과 결과가 같으면 바로 이제 일반화가 되는 거고요. 안 그러면 계속 다시 리뷰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안에 자, 오늘 공부했던 바로 이제 대조 실험이 있습니다. 대조 실험. 대조 실험은 관찰을 갖다가 하는 실험인데 관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기준값. 대조군이 중요한 거죠. 대조군.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탐구 과정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그 다음에 대조군, 그 다음에 자료에서 결과, 그 다음에 일반화되는 것까지 하는데 또 여기서 또 확인해야 될 게 이 변인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모든 과학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 방송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